요즘 나 이제 미국 서부 시간 8월 4일 옆에 공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소음 공해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좀 잠잠해서 바로 그냥 영상 찍어서 올려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연봉 1억인 줄 알았는데 4천 번다. 저는 아침에 요즘 좀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간단하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 유료인데 가입을 하면 공짜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큰 뭐 기사들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보고 보통 기술 위주로 보고 어제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 제가 뭐 로스쿨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걸 뭔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어저께 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저는 이 학자금 대출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 청년이 있는데 지금 30살 정도 됐어요. 이분이 유니버시티 마이애미라는 그 마이애미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러스쿨을 나와서 어, 보통 이제 한 2억 정도 빌렸어요. 지금 16만 3천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 2억을 빌려서 2억을 빌렸는데 연봉이 나와보니까 6만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도 많죠. 그래도 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정도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4년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받았던 초봉보다도 낮아요. 어, 아니 이게 저는 너무 좀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한 것 같긴 한데 좀 물론 이 기사의 문제는 마이애미 대학교만 봤다는 거고 저는 여기 기사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위권 대학교를 간 사람들의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좀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뭐 예일 대학교가 1위고 그 다음에 뭐 하버드 뭐 이렇게 쭉쭉쭉 있어요. 아이비리그, 스탠포드 그 다음에 뭐 그나마 뭐 제가 나온 버클리 아니면 미시건 이런 데 같은데 그 밑에 이제 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유니버시티 마이애미. 물론 이제 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도 뭐 미국 전체에서 한 50, 상위 50%는 되니까. 근데 이 데이비드 딜런이라는데 이분 이름이 300K student debt, 300, $300,000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억이 돼요, 4억. 빚이 4억이에요, 학교 나왔는데. 근데 나는 이 사람 이 여기 나오는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 제클린도 있고 뭐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대변인이구나. 학교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뭔가 좀 약간 괘씸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딜런이라는 이분이 알았을까? 지금 결혼해야 된대요.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빚이 4억이야. 그리고 보니까 그 와이프 분도 빚이 있어. 학자금이. 이게 미국에서 이게 억수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거기서는 이거를 forgive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다 이제 없는 걸로 치고 무효 처리하고 그냥 가자.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채무자 입장에서. 갑자기 내 받아야 될 돈이 빚이 있는데 그걸 뭐 시마이 치고 시마이 빠이 하고 없는 걸로 하자. 그게 될까? 과연? 참 진짜.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이 로스쿨 갈 정도면 아무리 중위권 대학교여도 머리가 좀 똑똑한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청년들, 또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니까 저는 참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엄청. 이 참, 이 현실을 보면서, 여기 이 그래프는 이제 인컴,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빚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데 스탠포드 대학교가 제일 좋아.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데 어디예요?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잖아요.
여기는 연봉을 세게 받거든,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학교를 나올 거면 또는 대학원을 나올 거면 진짜로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진짜로. 진짜 미친 듯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와 하는 데 나와요. 와. 막 어중간한 데 가는 게 더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업 전문대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바로 나와서 이게 바로 직업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와야 된다. 저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진짜로 머리를 똑바로 쓰지 않으면 이 정부고 뭐고 그리고 뭐 학교고 교수고 뭐고 진짜로 뒤통수 칩니다. 진짜. 이게 금융을 몰라서 그래. 금융을. 아, 이 기사를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아침에 어저께인가 커피를 마시면서 와, 이건 진짜 답 없다. 근데 이 학교만 봐서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게 케이스 스터디가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1이잖아, 1. 1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월스트리트에서 말하려는 그 논지를 이렇게 짝짝짝 들고 가면 불쌍하니까 좀 어떻게든 이거를 좀 이렇게 심하게 치자 뭐 약간 요런 좀 논지로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자 말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진짜로 밑에 그 뼈다귀가 뭐냐 근본적인 문제 금융교육의 부재입니다. 금융교육의 부재. 금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파이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똑똑한 친구도 똑똑한 그러니까 형님도 가서 실수를 해서 나와서 아니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되면 연봉이 그래도 한 1억은 안 되겠나 해가지고 갔겠죠. 그 젊은 이제 20대 중반 이럴 때 나왔는데 원래 빚을 2억 2.6 그러니까 260K인가 260만 26만 불인가 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3억을 냈는데 나오니까 빚이 4억이야. 왜? 복리의 효과. 복리. 우리 그 한국의 존리 선생이 말하는 복리.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이거는 심하게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무슨 학교가 중위권 학교도 무슨 대학교가 무슨 7만 불, 7만 5천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1억씩 하는 거예요. 1년당 학비가. 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성적만 좋아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군대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한국 남자로 안 태어났고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군대를 갈 생각은 안 했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남자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저는 이런저런 사람을 다 만났단 말이에요. 마치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청나라 가가지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공부만 해서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좀 저보다 이렇게 좀,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살 때, 저는 진짜 군대를 빨리 간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20살 때 군대를 바로 그냥 그냥 그때 사귀었던 여자애랑도 빠이하고 바로 그냥 저는 그 전쟁터로 갔다 왔던 약간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저도 원래 그 책벌레였어요. 저는 지금도 책을 좋아하는데 그땐 더 책벌레였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거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보다 더 그랬어요, 저는. 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로스쿨 가고 이런 친구들이 제가 그 철학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아이들을 잘 알거든요, 로스쿨 가는 애들을. 얘들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데, 이 인생 공부라고 해야 되나? 이 학교 바깥에 있는 것을 탐구를 안 하더라고요, 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personal finance, 뭐 재테크, 그리고 뭐 저런 금융에 관한 거를 좀 이렇게 좀 등한시 하더라.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도 나고, 대학교에서 사귀었던 애들. 아, 참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학교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학교가 왜 책임을 져줘? You tell them I need assistance. They're like, okay, here's a loan. 아까 그 딜런 그분께서 하신 말씀. 당연하지. 아, 나 진짜 이 친구 진짜 물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러분 돈에 대해 모르면 연봉이 1억이던 간에 자본가의 노예로만 삽니다. 진짜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물리학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고, 어, 이 행성을 움직이는 그 뉴턴의 그런, 저는 지금 고전 역학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저기 저번에 또 뭐였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아니까 속도는 속력도 있고 방향도 있다. 아, 저도 알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속도는 속력과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다. 네, 벡터. 아무튼 이 문과이신 분들이 좀 약간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저는 근데 그 물리학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과학이라는 게 결국은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뭐 고전 역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지금 퀀텀 피직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도 지구를 움직이는 게 거시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큰 거를 설명할 때는 그래도 뉴턴의 역학, 고전 역학이 그래도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지금 그 중력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력. 자본주의라는 중력을 모르고 살면,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데 뉴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이 사과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 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아요. 떨어지는데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 뉴턴 같은 경우에는 카큘러스, 그 미적분이죠. 카큘러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 모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을 안다는 거는 자본주의의 물리학을 아는 거다. 역학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거다. 그 모션. 결국 물리학이라는 거는, 제가 뭐 물리학도생은 아니었지만 물리학을 이렇게 좋아하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가끔씩 다시금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은 역학,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융도 막 엄청 막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인 미시경제학, 그리고 좀 기본적인 그런 좀 재테크 상식들, 그러니까 뭐 이런 금리, 슈카 형님 같은 경우에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금리가 뭐예요? 결국 돈 렌트비잖아. 돈 렌트비.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은행에서 빌렸을 때 얼마만큼 렌트비를 줘야 되느냐, 돈을 빌렸을 때 내가 그 월세를 얼마 줘야 되느냐, 금리. 그게 금리잖아. 물론 이제 또 파고 들어가면 또 엄청 또 복잡해지고, 물론 devils and details 해가지고 또 디테일에 들어가면 또 달라지겠지만, 이 좀 큰,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숲을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융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물리학, 역학. 우리 또 물리학 하면 또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물리학 한 번쯤 다들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리학 정말 재밌어요. 배우면, 특히 이제 실험 같은 걸 하면 막 이렇게, 특히 저는 물리학을 정말 좋아했던 게, 대학교 때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물체를 던져, 이거 이렇게 보여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렇게 바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었던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좀 문과적인 수업,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딱 들으면 그런 거 안 해주잖아, 잘. 막 바로 이렇게 내가 딱 보이듯이 말 안 해주는데, MIT의 앤드류, 누구였지? 아무튼 MIT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원래 물리학도생이었는데 금융 교수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그 수업 시간 내에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상 깊었어요. 그때가 제가 영상 밑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거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MIT MBA 학생들 대상으로 막 이렇게 기초 금융 수업을 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돈의 시간 time value of money 해가지고 시간 가치 time value of money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돈의 시간 가치 아무튼 그런 개념을 자체를 좀 아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CFA 저도 CFA를 이제 공부하다가 좀 약간 이거는 너무 좀 깊게 들어간다 싶어서 좀 도중에 좀 그만뒀긴 했는데 그래도 CFA 레벨 1에서 배우는 그런 통계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회계 상식 같은 거 그리고 그 time value of money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CFA 레벨 1을 그래도 한번 훑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삶인데 있어서 아무튼 참 이렇게 돈에 대해 모르면 연봉이 1억이든 간에 자본가의 노예로 산다. 그래서 이 자본가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미시 경제학도 있는데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너발 선생님 트윗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발 선생님 트윗 같은 경우에는 NADAL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크게 보여드려야겠다. NADAL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그 핀 트윗이 있어요. 핀 트윗 가시면 How to get rich without getting lucky. 운빨 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 운 없이 사주팔자 이런 거 없이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부를 따로 일군 적이 있고 지금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말고 저같이 이제 막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이런 청년이 아니고 정말 이거를 이미 읽어낸 이분한테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저는 이 트윗을 항상 저는 되새기고 하는 그런 트윗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좋은 게 이렇게 짧게 끊어주니까 내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번역기 크롬 이용하시면 웹브라우저 크롬 이용하셔서 구글 번역기 키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 키면 이렇게 구글 번역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약간 애매하더라도 좀 약간 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지식을 활용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이제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그 책은 진짜 필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우연찮게 고등학생 때 읽었는데 그때 당시엔 감흥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한 1년 지나서인가 그 책의 느낌이 빡 오더라고. 그때 그 부자 아빠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구나. 로버트 기요사키 작가가. 이제는 부자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겠네요. 근데 이 참 be a financial literate.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알아. 금융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같이 사는 그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걔가 이제 지금 그 의대를 간다고 의과대를 간다고 한국처럼 이제 의대를 뭐 대학생 때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대학원생 때 가거든요. 그걸 간다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제 새벽에 제가 얘가 말하는 것 때문에 깼는데 저는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의사 될 사람이 이렇게 룸메의 건강을 해치고 뭐 그럴 되겠나. 아무튼 이 참 저는 물론 의사 선생님 필요해. 변호사도 필요한데 의사도 필요하고. 근데 야들이 이거 알까? Financial literate 금융에 대해서 참 저는 저는 이게 좀 고민인 게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상인이 아니잖아 기업가가. 근데 이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과잉
좀 변호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좀 뜯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그 학자금 대출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이게 엄청나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도 저도 그 교정 치료, 치아 교정 치료 하는 거 좀 살펴본다고 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있으신데 한국 분인데 그 과잉 진료 때문에 자기 이제 진료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좀 약간 저는 이거랑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의대 간다, 뭐 변호사 된다, 뭐 그러는 분들 있으면 글쎄요.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가지고 제 또 학교를 또 특히 이과 쪽이다 보니까 좀 그런 애들이 많은데 특히 좀 또 철학도 수업 들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스쿨 간다는 애들도 많은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뭐 멘토가 될 그런 짬밥은 아닌데 이 좀 이걸 진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금융을 돈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돈돈돈 안 하면 돈을 몰라요. No money, no honey. No money, no honey. 아, 변호사 되고 의사 되려는 게 결국 뭐예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라고? 결국은? 먹고 사는데 보람도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물론 하시겠죠. 저보다 물론 다들 뛰어나신 분들이고. 아, 근데 왜 돈에 있어서는 이렇게 등한시를 할까? 저는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딜런 이 형님처럼 저는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 지금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는 연봉이 물론 이제 한 4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뭐 아까 5만 7천 달러였죠. 그러니까 한 7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연봉 특히 이제 대도시에 사는데 연봉 7천만 원이면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7천만 원이랑 미국 대도시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7천만 원 느낌이 뭐냐면 한국에서 약간 한 3천만 원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나 7천만 원 벌어 이러면 그 약간 50% 할인을 해줘야 돼. 한국 느낌으로 받아들이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약간 그런 언행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느끼는데, 7천만 원까지 되게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 특히 샌프란시스코 제일 비싼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방세가 여러분, 방 하나가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좀 싸요. 그래도 특히 이제 팬데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싼데 그래도 한국 돈은 80만 원 방이 남이랑 같이 사는데 그 남도 두 명이나 같이 사는데 80만 원 해요 돈이. 밤에 새벽 3시에 그 뭐지 자기 애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이제 의대 떨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 아무튼 짜증났어요 어젯밤에. 아무튼 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 참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보통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온 애들 아니에요. 보통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보통 이렇게 아니면 로스쿨도 그렇고 다들 이제 그 중산층에서 그러니까 자본고가 아닌 노동자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로스쿨 가고 좀 막 이러는데 결국은 자본가의 노예가 되는 이런 좀 안타깝지만 아, 좀 막말이긴 한데 좀 이렇게 뻘짓을 하면 안 된다. 뻘짓. 자기가 돈을 원하면 여러분 공무원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돈을 원하면 돈이 있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 왜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는 물론 당연히 자기가 그런 좀 변호사의 꿈이 있고 로망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결국 이렇게 돈 문제에 치이잖아요, 사람이. 고위 연봉자분들이 고위 채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게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의 것을 공부해서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절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90년대, 00년대생들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한 58년 개띠부터 해서 한 70년대생까지 이분들이 살았던 시대랑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시대가. 이때는
진짜 대학교 좋은데 뭐 대학교 솔직히 그 대학만 나와도 잘 되는 시대였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학교를 하버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우리나라 따지면 한 진짜 한 하여튼 스카이는 나와야 돼 이제는. 대학을 갈 거라면. 어. 이런 시대를 사는데 대학교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스카이를 가더라도 문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경제학과 이런 게 좀 좋았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학과잖아요. 이과잖아요, 이과. 지금뿐만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 AI 시대고 블록체인 시대가 되는데, 기술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로 가는데, 아직도 경제 뭐 또는 인문학을 들어라? 물론 이제 투자할 때 인문학 많이 필요해요. 저도 많이 이용해 먹고, 인문학 상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를 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보통 학비가 뭐 한 4천만 원은 하니까 1년에 아무리 못해도 이걸 내고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교를 가라? 너 무책임하지 않아요? 제가 물론 저도 아직도 20대고 그런데 이 참 다들 다 그러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무작정 그냥 대학을 가라 그러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포지션 자체가 점점 안 좋은 포지션. 왜냐하면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을 나온 사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 이분이 어? 왜 이분이 로스쿨을 갔겠어요? 대학만 나와가지고는 그 문과 학위로 안 되는 거예요. 문과 학위로. 대학도 좀 약간 이렇게 좋은 데를 나와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나오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저는 학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학벌을 또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대한제국이,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고 지금 혼란의 시기를,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를 저는 지나고 있다고 봐요.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뭐 고종이 아간 파천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로 가고, 뭐 또 조선의 민비가 또 시해되고, 뭐 아직까지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좀 약간 느낌이 엄청난 큰 파도를 저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의 것을 공부해서 과거의 것, 내가 나 때는 말이야 대학을 무조건 가야 했어. 그러니까 너도 가. 너도 학원 보낼 테니까 너도 꼭 가. 물론 이제 좋아요. 좋은데 저희 부모님도 대학교 나오시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학을 갔던 게 어,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부모님을 위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도 이렇게 진짜 정말 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수 있는 또 소리기도 해요.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 대학을 가실 거면 스카이를 노리시고, 스카이 중에서도 어, 기술 쪽으로 가시고, 키워드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스카이를 못 갈 것 같으면 차라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문대로 가세요. 제가 나름대로 미국에서 명문대 나왔지만 정말 말씀드리는데 어중간하게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학교 빠를 많이 받았고, 또 그래도 그나마 이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어떻게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은 것 같아요. 다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들 돌아갔어요. 한 명도 진짜 문과 중에서 거의 남은 사람 못 봤어요. 미국에. 심지어 이민도 그 OPT라는 게 있는데, OPT 이것도
1년밖에 안 줘요, 문과면. 1년 하고 그냥 빠이야. 그 회사 입장에서 이 신입사원들한테 투자를 하겠습니까? 회사가? 이과면 그래도 3년이라도 주거든요. 그 취업 허가증을. 3년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취업 비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유학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분이라면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스템 할 거 아니면 이과 할 거 아니면 절대로 유학 오시면 안 됩니다. 특히 미국에. 정말로 그 과거에는 뭐 어떤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간판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었다고 했다면 지금은 아무리 간판이 있든 이제 개나 소나 버클리 나왔고 간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기술이 중요한 시대. 기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이 꼭 컴퓨터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간호학과로 갈 수도 있고 세일즈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세일즈맨이거든요. 결국은 세일즈 애니리어. 영업을 배우세요, 차라리. 진짜 저는 진짜로 당부드리는데 차라리 영업을 배우시는 게 훨씬 더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영업을 배우시면 사업도 할 수 있고. 내가 문과라면 내가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거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 그러면 지적 호기심을 가지시고 기술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런 것들 활용해서 영업 기술을 익히시고 저도 이런 분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무시 못하는 그런 청년이 되세요. 꼭. So good, they can't ignore you. 너무 잘하셔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 되세요.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커리어의 어드바이스는 결국 이거예요. 너무 잘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인재가 되라. 너무 잘해서.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 100만 원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이 실력을 키우셔야 돼. 이 실력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에 대한 그런 또 생각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도 이제 고종이 나오고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때 과거 시험을 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를 가라는 거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금융을 알았으면 해서 제가 또 저한테 또 하는 소리기도 하고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가 좀 약간 행설수설도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오태민 작가님도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막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혹시나 좀 도움 되셨으면 하고 진짜 한 줄 결론은 여러분 돈에 대해서 모르시면 내가 서울대든 하버드든 진짜로 상관없어요. 하버드 나와도 돈에 대해서 모르면 자본가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살기 싫으시면 돈에 대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